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피부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고 있습니다. 바로 자외선입니다. 제가 30년간 피부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환자가 있었습니다. 73세 박순자 할머니셨는데 평생 농사를 지으시며 햇볕에 노출되신 분이었죠. 병원에 오셨을 때 얼굴과 손등에 수십 개의 검은 반점들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게 다 나이 때문인가요?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외선이 만든 상처들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자외선 차단 방법들을 6개월간 실천하신 후 할머니의 피부 상태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새로운 색소 침착은 더 이상 생기지 않았고 기존의 반점들도 점차 옅어졌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다면 여러분도 박순자 할머니처럼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완벽하게 보호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먼저 자외선이 우리 피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외선은 크게 UVA, UVB, UVC 세 종류로 나뉩니다. 다행히 UVC는 오존층에서 대부분 차단되지만 문제는 UVA와 UVB입니다. UVA는 파장이 길어 피부 깊숙한 진피까지 침투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름과 탄력 저하의 주범입니다. 60대 이상 분들의 피부가 특히 민감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 장벽이 약해지고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감소하면서 자외선 손상에 더욱 취약해지기 때문입니다. UVB는 파장이 짧지만 에너지가 강해 표피에 직접적인 손상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화상과 색소 침착을 일으키는 주범이죠. 실제로 대한피부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 한국인의 약 85%가 자외선으로 인한 색소 침착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또한 70세 이상에서는 피부암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하는데 그 주요 원인이 바로 장기간 축적된 자외선 노출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또 다른 환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68세 최영수 할아버지는 평생 택시 운전을 하셨는데 왼쪽 얼굴과 왼팔에만 유독 색소 침착과 주름이 심했습니다. 바로 운전석 창문으로 들어오는 자외선 때문이었죠. 이처럼 자외선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계속해서 피부의 손상을 축적시킵니다. 한국의 자외선 환경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자외선 지수는 여름철인 7월과 8월에 최고치를 기록합니다. 특히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인 810을 유지합니다. 이는 15분 내에 피부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놓치는 사실이 있습니다. 구름이 낀 흐린 날에도 자외선의 80%는 구름을 뚫고 지상에 도달합니다. 또한 겨울철이라도 눈이 내리면 반사율이 높아져 자외선 노출량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 중 60세 이상의 경우 자외선 차단에 대한 인식은 높지만 실제 실천율은 30% 미만이라고 합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더욱 낮아서 20%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65세 김미영 할머니는 선생님, 저는 집에만 있는데 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하나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하지만 창문 유리를 통해서도 UV어는 거의 그대로 통과합니다. 실제로 집 안에서도 창가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자외선 차단이 필요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자외선 차단제 선택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크게 물리적 차단제와 화학적 차단제로 나뉩니다. 60대 이상 분들께는 물리적 차단제를 더 권장드립니다. 물리적 차단제의 주성분은 징크옥사이드와 티타늄 디옥사이드입니다. 이 성분들은 피부 표면에서 자외선을 반사시켜 차단하며 피부 자극이 적어 민감한 피부에도 안전합니다. SPF 지수는 무조건 높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SPF 30은 자외선의 97%를, SPF 50은 98%를 차단합니다.
차이가 크지 않죠. 오히려 SPF가 너무 높으면 피부 자극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60대 이상 분들께는 SPF 30에서 50, PA 이상의 제품을 권장합니다. 한국 화장품 업계에서 개발한 제품들 중에서도 우수한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아모레 퍼시픽, LG생건, 코스맥스 등에서 개발한 자외선 차단제들은 한국인의 피부 특성을 고려해 만들어져 더욱 적합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자외선 차단제의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양을 충분히 사용하세요. 얼굴에는 500원 동전 크기, 목과 데콜테에는 추가로 500원 동전 크기만큼 발라야 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권장량의 절반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둘째, 외출 30분 전에 발라주세요. 물리적 차단제는 즉시 효과가 나타나지만 화학적 차단제는 피부에 흡수되어 효과를 나타내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셋째, 이 시간마다 덧발라주세요. 땀과 피지로 인해 차단 효과가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71세 정말순 할머니는 제가 알려드린 대로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한 지 3개월 후 선생님, 사람들이 얼굴이 밝아졌다고 하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꾸준한 자외선 차단으로 색소 침착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외선 차단제 사용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 의복을 활용한 차단법입니다. 짙은 색 옷이 밝은 색 옷보다 자외선 차단 효과가 높습니다. 특히 검은색 옷은 자외선의 90% 이상을 차단합니다. 하지만 여름철에는 열 흡수 때문에 더울 수 있으니 진한 남색이나 진한 회색을 추천합니다. 옷의 재질도 중요합니다. 면직물보다는 폴리에스터나 나일론 소재가 자외선 차단 효과가 더 좋습니다. 최근에는 UPFU 표시가 있는 기능성 의류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둘째, 모자와 선글라스 활용법입니다. 챙이 넓은 모자는 얼굴과 목 부위 자외선을 70% 이상 차단합니다. 특히 360도 챙이 있는 버킷햇이나 챙이 7cm 이상인 모자가 효과적입니다. 선글라스 선택 시에는 UV 차단 표시를 확인하세요. 100% UV 프로텍션 또는 UV400이라고 표시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렌즈 색깔은 자외선 차단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니 편한 색상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셋째, 양산 사용법입니다. 한국에서는 양산 사용이 점점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양산은 직접적인 자외선을 90% 이상 차단할 수 있습니다. 검은색 양산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최근에는 안쪽이 검은색이고 바깥쪽이 밝은 색인 제품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진료한 69세 박철수 할아버지는 처음에 남자가 양산을 쓰는 게 부끄럽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팔과 목에 생긴 일광각화증을 보신 후 양산을 쓰기 시작하셨고 6개월 후에는 새로운 병변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넷째, 실내에서도 주의해야 할 점들입니다. 창문 근처에서 오랜 시간 머무르는 것을 피하고 가능하다면 UV 차단 필름을 창문에 부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계절별로 자외선 차단 전략이 달라야 합니다. 봄철은 자외선 지수가 급격히 상승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5월부터는 자외선 지수가 높음 단계에 진입합니다. 이 시기에는 SPF 30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매일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름철은 가장 주의해야 할 시기입니다. 자외선 지수가 최고치를 기록하므로 SPF 50, PA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고 2시간마다 덧발라주세요. 해수욕이나 등산 등 야외 활동 시에는 워터프루프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65세 송혜자 할머니는 여름철 텃바디를 하시다가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으셨습니다. 이후 제가 권한 대로 아침 6시 이전과 저녁 6시 이후에만 농사일을 하시고 중간에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는 방식으로 바꾸셨습니다. 가을은 자외선 지수가 감소하지만 여전히 차단이 필요합니다. 특히 단풍 구경이나 등산 등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이므로 SPF 30 정도의 제품을 꾸준히 사용하세요.
겨울이라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특히 눈이 내린 날에는 반사율이 높아져 자외선 노출량이 증가합니다. 스키나 스노보드 같은 겨울 스포츠를 즐기는 분들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미 자외선 손상을 받은 피부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첫째, 각질 관리입니다. 자외선에 손상된 피부는 각질층이 두꺼워집니다. 일주일에 1에서 2회 정도 순한 각질 제거제를 사용하거나 효소 성분이 들어간 세안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비타민C 세럼 사용입니다.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 효과로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콜라겐 합성을 촉진합니다. 농도는 5에서 10% 정도가 적당하며 아침보다는 저녁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충분한 보습입니다. 자외선 손상으로 피부 장벽이 약해진 상태이므로 세라마이드나 히알루론산 성분의 보습제를 사용하세요. 제가 치료한 72세 임순희 할머니는 얼굴에 크고 작은 색소 침착이 있었는데 3개월간 꾸준한 홈케어와 병원 치료를 병행한 결과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새로운 색소 침착은 거의 생기지 않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첫째, 색소 침착이 갑자기 짙어지거나 크기가 커지는 경우입니다. 이는 악성 변화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즉시 검사가 필요합니다. 둘째, 각질이 계속 떨어지거나 딱지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이는 일광각화증의 가능성이 있으며 방치하면 편평상피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셋째, 상처가 잘 낫지 않거나 계속 진물이 나는 경우입니다. 최근 제가 진료한 67세 한명자 할머니는 코 옆쪽에 작은 상처가 3개월 이상 낫지 않아 오셨는데 검사 결과 초기 기저세포암이었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되어 완치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IPL 레이저 치료, 화학 박피 등 다양한 치료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치료보다는 예방이 훨씬 효과적이고 경제적입니다. 이제 가장 실용적인 부분인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자외선 차단 루틴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 루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세안을 하셔야 합니다. 밤새 분비된 피지와 노폐물을 제거하여 자외선 차단제가 고르게 발려질 수 있는 깨끗한 피부 상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안 후에는 토너와 에센스로 피부를 정리해 주세요. 이때 알코올 성분이 들어간 토너보다는 히알루론산이나 세라마이드 성분의 보습 토너를 사용하시길 권합니다. 토너 사용 후 비타민C 세럼을 발라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비타민C는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미리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비타민C가 맞지 않는 분들도 있으니 처음 사용하실 때는 팔 안쪽에 패치 테스트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충분한 보습을 해주세요. 60대 이상 분들의 피부는 수분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가 고르게 발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습제를 발라주고 5분 정도 기다린 후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시면 됩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반드시 외출 30분 전에 발라주셔야 합니다. 화학적 차단제의 경우 피부에 흡수되어 효과를 발휘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양은 얼굴에 500원 동전 크기, 목과 데콜테 부위에 추가로 500원 동전 크기만큼 사용하세요. 외출 시에는 반드시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하시길 바랍니다. 모자는 챙이 넓은 것일수록 좋고 선글라스는 UV 차단 기능이 있는 것으로 선택하세요. 양산도 준비하시면 더욱 완벽합니다. 많은 분들이 양산 사용을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요즘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양산을 사용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외출 중에는 가능한 한 그늘을 이용하시고 특히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시간이므로 야외 활동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꼭 외출해야 한다면 건물 그늘이나 나무 그늘을 적극 활용하세요. 외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외선 차단제를 2시간마다 덧발라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한번 바르고 끝내시는데
이는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땀이나 피지, 마찰로 인해 자외선 차단 효과가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물이나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신 후에는 즉시 자외선 차단제를 다시 발라주셔야 합니다. 실내에서도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창가 근처에서 오랜 시간 머무르시는 분들은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시거나 창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앉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UVA는 유리창을 통과하기 때문입니다. 저녁 루틴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 종일 사용한 자외선 차단제는 반드시 깨끗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일반 세안제로는 완전히 제거되지 않을 수 있으니 클렌징 오일이나 클렌징 밤을 사용한 후 폼 클렌저로 이중 세안을 해주세요. 워터프루프 제품을 사용하셨다면 더욱 꼼꼼히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세안 후에는 진정 효과가 있는 토너를 사용하시길 권합니다. 하루 종일 자외선에 노출된 피부를 진정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로에 베라나 센텔라 아시아티카 성분이 들어간 제품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손상된 피부를 위한 영양 공급을 해주세요. 비타민C 세럼이나 나이아시나마이드 성분의 세럼을 사용하시면 자외선으로 인한 색소 침착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저녁에는 비타민C보다는 레티놀이나 펩타이드 성분의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보습을 해주세요. 밤에는 낮보다 더 진한 크림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는 밤에 재생되기 때문에 충분한 영양과 수분을 공급해 주셔야 합니다. 73세 이영의 할머니는 이 루틴을 3개월간 실천하신 후 선생님, 거울 보는 게 즐거워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꾸준한 관리로 피부 톤이 밝아지고 새로운 색소 침착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번거로우실 수 있지만 습관이 되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여름철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자외선 차단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실천해야 하는 생활 습관입니다. 특히 60대 이상 분들의 경우 피부 재생 능력이 떨어지므로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제가 30년간 피부과 의사로 일하면서 확신하는 것은 올바른 자외선 차단만으로도 피부 노화를 상당히 늦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피부암 등 심각한 질환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처음 이야기했던 박순자 할머니는 지금도 꾸준히 자외선 차단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80세가 되신 지금까지 새로운 색소 침착이나 피부 트러블 없이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몇 개월 후 거울 속 여러분의 모습이 달라진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피부는 건강한 삶의 시작입니다. 자외선 차단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피부를 지켜주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더 많은 피부 건강 정보가 필요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피부를 위해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